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초선에게 듣는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도전 끝에 이번에 서력을 하셨는데요. 먼저 당선 소감부터 좀 들려주실까요? 글쎄요, 당일날 당선 확정 소식 받고 굉장히 기쁠 줄 알았는데 책임감이 좀 더 무겁게 좀 느껴졌습니다. 이제 안성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램 안성 변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라는 그런 뜻으로 좀 받고 좀 엄중하게 책임감 느끼고 꼭 열심히 해서 시민들 바람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요,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역 일꾼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이후 18, 19, 20대는 모두 김학용 통합당 의원이 지역의 얼굴이었습니다. 즉 12년 만에 지역 깃발의 색깔이 바뀌게 된 건데, 그래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역민들이 왜, 19만 안성 시민들이 왜 이규민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일단 안성이 오랜 기간 계속 침체돼 왔었고요. 인근 지역이 이제 눈부시게 발전하는 데 비해서 이제 안성이 너무 정체돼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도 이제 많이 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많이 지지 의사를 갖고 있고, 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또 개혁이 완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우리 김학용 후보님께서는 네, 시민들의 목소리와 좀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안성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했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선인께서 어떠한 목소리를 반영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계신 사업, 안성 동탄간 고속전철의 빠른 실현인데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안성은 철도하고 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기 3대 시장 중에 하나였던 안성이 일제시기 때 경부선 철도가 이제 평택으로 지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소외됐던 거거든요. 그 이후부터 계속 침체기 세력기를 이제 거쳐와서 지금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안성 시민들이 이제 철도에 갖고 있는 염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또 철도가 오면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굉장히 크고요. 이미 전 철도정책 자문위원으로 지난해 이제 이재명 지사님과 이시종 충북지사님의 철도정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제가 좀 이끌어냈었고요. 네. 지금 당선되고서 모든 이낙연 전 총리님부터 만나는 분들 모두한테 안성은 동탄 안성 청조공항 철도 때문에 이규민이 선택받았다, 이게 꼭 돼야 다음에 민주당이 다시 안성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근 지역 또 같이 이제 청주, 그다음에 진천, 안성, 화성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좀 모임을 좀 만들려고 그러고요. 네. 또 그쪽 지자체들 장님들하고 같이해서 올해 4차국가 철도망 계획에 꼭 이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더 우리가 SOC 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사업은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면 지역경제 5조 2천억에 연관된 지역경제 효과, 유발 효과가 있고요. 또 22,000명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경제를 좀 어쨌든 인위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좀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엇보다 우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성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개발 호재가 없었는데 난개발이 너무 심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이 수도권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안성 지역으로 이제 뭐 쓰레기 처리상이든지 고물상이든지 이런 소소한 업체들이 지역 구석구석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네. 또 뭐 아시다시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서 이제 폐수만 안성으로 버리는 문제가 또 지금 발생해서 지역의 골치를 아프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안성이 주도적으로 이제 개발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또 하나는 안성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안성을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런 비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게 방치돼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이제 들어오고, 또 본의 아니게 또 피해자로 또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민들의 피해 의식도 그렇다면 조금은 있을 거는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내걸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주도적인 개발, 비전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성 첨단 인공지능 산업단지 그리고 스포츠 산업단지를 육성해서 안성에 변화를 불러오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쨌든 안성이 이제 지금까지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이 굉장히 잘 보존돼 있고 이런 네. 보존된 환경을 지켜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첨단 산업 중심의 발전 또 스포츠 산업 같이 환경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산업 또 이제 문화 관광 산업들 중심으로 좀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안성이 이제 고구려 때 토성이 이번에 좀 발견돼 있고요. 또 그 이전부터 이제 죽주산성, 봉업사지 또 천년고찰들이 있어서 네. 뭐 서운산하고 칠연산까지 이어서 청룡사, 성남사, 칠장사를 잇는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실적으로 좀 명품 주거도시로 수도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찾고 또 와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비전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아울러 네. 철도망 같은 것이 건립이 되면 굉장히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러한 미래의 철사진을 갖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21대 국회 5월 32일부터 시작이 되면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 발을 들여놓으시게 되는데요.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 이 법안만큼은 내가 꼭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안이 있다면요. 저희가 이제 1호 공약으로 걸었었는데요. 기본소득 법안을 꼭 발의해서 좀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이요? 예, 네. 이번에 이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했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많은 경험을 했지 않았나. 전에 이제 국난 위기가 오면 늘 대기업들한테 뭐 우리 IMF 때는 사실상 2년간의 국가 예산 정도의 규모의 대기업 투자를 해서 국난 극복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대기업들은 더 고가는 채워지고 이런 형태로 국난 극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서민들 삶도 좀 풍요로워지고 소상공인들도 살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대기업까지 넘어가는 이런 국난 극복의 시스템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국난이 계속 우리가 반복돼서 올 수도 있고 또 4차 산업 혁명 시대라는 건 결국은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사회적 재부를 고르게 나눌 수 있는 국민들이 모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방법이 국민기본소득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소득법안이 정착이 돼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다 고루 자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체감 정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법안 제1호 법안으로 내세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 어떻게 실현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좀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바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20대 국회에 실망했던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들의 세비를 이 불출석 비율에 따라서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페널티 조항을 넣자.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초선 의원들은 좀 입장이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소환제는 제가 먼저 공약을 했고요. 아, 네. 좀 이따 당 공식 공약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하지 않는 국회도 문제지만 국민들과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고 또 뭐 다른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를 진짜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제든 뭐 4년마다 한 번씩 책임지는 거지만 상시적으로 자기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또 자기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 꼭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 간의 의견이 갈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당선인을 두고 이재명의 남자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시장을 하실 때 다른 정치인들이 좀 다르면 정당이 다르면 어떻게 정치가 바뀌는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이전에 지자체장들이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었는데 이재명 시장님이 이제 무상 교복부터 이런 부분을 실시하면서
정치인이 달라지고 정당이 바뀌면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굉장히 보여주셔서 저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을 연 분이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를 뵙기 전이었고요. 그 후에 이제 뵙고 지금같이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도정을 추진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분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좀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꼭 이재명의 남자라기보다 뭐 이미 언론이 이제 너무 깊은 관계를 맺어주셔서 네. 이재명이 남자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도지사와 그러면은 안성시 의원으로서, 안성시의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워낙 지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또 저희가 내건 공약 모두가 다 이제 도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공약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도비나 국비가 같이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이 또 이재명이 남자니까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안성이 좀 성장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지역 차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또 기초적인 방안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애를 써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선인께서는 선거 기간이 4개월 동안이었는데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하루에 5시간씩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께 인사를 하면서 접촉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지역민들에게 많이 좀 소거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제 국회로 나가시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예전만큼 지역민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으실 것도 같은데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지역에서는 어떤 일꾼, 중앙에서는 어떤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총괄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당선되고 나서도 이제 당선 인사를 기관사회단체에 먼저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 이제 비서진들이 일정을 짜줬는데 네. 저는 이제 다시 제가 서서 인사하던 이제 거리에 가서 먼저 일주일 동안 똑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어쨌든 제가 힘 있는 분들 믿고 정치 시작하지 않았고 서민들 믿고 제가 그 힘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힘에 이제 바탕이 됐던 거고요. 앞으로도 그분들 힘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제 더군다나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을 위한 정당이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정당이니까 네. 늘 서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소통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러고요. 네. 어쨌든 국회에서는 좀 의미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일한 정치인으로 좀 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성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좀 오랜 기간 침체되고 정체됐던 안성에서 네. 새로운 성장의 도약점을 만든 정치인으로 좀 기록됐으면 하고요. 동탄안성 철도 꼭 실현시켜서 안성의 지도를 바꾼 정치인으로 좀 기록됐으면 합니다. 네. 끝으로 짧게 OBS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새로운 정치를 저희들이 좀 이번 당선인들 모두가 새로운 정치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가 국민들에게 피로감 주고 짜증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치가 아니고 진짜 위로가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분들과 함께 새로운 비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